2023년입니다. 왜 갑자기 2023년이냐고요? 실제 이제 2023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. CBT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왜? 바로 2022년 4회부터 여러분은 뭘 본다? CBT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. 물론 CBT를 보시든지 PBT를 보시든지 관계가 없지만은 알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죠. 궁금해서 잠도 자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실제 우리 교재는 벌써 2023년판이 나왔습니다. 또 특히 2022년 4회부터는 컴퓨터로 이제 컴퓨터 안에서 운전면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운전면허 같이 컴퓨터로 시험을 봅니다. 시험 문제지를 가져올 수도 없고 또 120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 저장이 가능한 분도 있지만 약간 안 되실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정확한 시험이 진짜 똑같은 시험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사회도 여러분의 기억력으로 보내준 문제를 거의 99.9% 복귀해서 물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결론은 뭐냐? 2023년부터는 뭐 또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변화가 되면 또 다시 PBT로 다시 올지 몰라도 2022년 언제부터 2022년 4회부터 CBT 시험을 본다는 걸 사전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그럼요, 이번에 사실 할 강의는 2022년이에요. 2022년 4월 24일 날 뭐로 봤다? 요때는 PBT로 본 거예요. PBT로. 그러니까 PBT 시험으로는 마지막 시험이 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와야 돼? PBT를 봤는데 여러분은 이제 CBT를 보실 분들이에요. CBT.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라는 겁니다. 컴퓨터를 바탕으로 한 시험을 보겠다. 그럼 이제 CBT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. 그 여러분 변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있다는 표시를 못 낸다 그러죠. 아마도 오늘 또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. 변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. 변해야만이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서 만난다? 정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어쨌든 2022년 제2회는 2022년 4월 24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. 그러나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날짜는 2022년 오늘이 7월 달이에요. 7월 13일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선보입니다. 왜? 그 전에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준비했다가 가급적 시험에 임박해서 여러분 4회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건설안전기사는 우리가 몇 과목? 6과목입니다. 1과목이 뭐다? 바로 산업안전관리론이죠. 산업안전 1번부터 20번까지가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. 산업안전관 1번 문제를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령사항 이렇게 나왔어요. 제가 한번 써볼게요. 법은요 이렇게 물수변에 갈 거가 되죠.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물수에다가 고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급적 법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어디 뭐가 있다?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뭐에 맞는 거? 관로안에 알맞는 기준입니다. 또 아셔야 돼요. 실제 이제는 시대가요. 여러분 학문적으로 또는 현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.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법적으로 가면 우리 자격시험은 가장 우선이 법입니다. 이게 1번이에요. 그 다음에 2번이에요. 이게 3번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어떤 분은 그래요. 우문현답이라고.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시험 출제 하나 안 하나 하는 분도 간혹 있지만 거의 없어. 그래서 대개 학교에 계신 분이 대학 교수 등이 출제가 된다. 그래서 그 출제하는 것도 의의가 많고 잘못된 것을 가끔씩 오류로 잘못을 출제한다기보다 생각지 못했던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. 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기준을 두고 출제하는 것이 가장 쉽다. 그래서 우리는 또 뭐예요?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아요.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해요. 아니 중대재해가 나오면 하겠지만 중대재해 이거는 우리가 중대재해는 산안법 시행규칙 어디요? 제3조에 있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뭘 얘기하냐 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있는 중대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중대재해가 틀린다. 당연히 틀리죠. 틀리면 안 되지만 실제 우리는 어떤 법을 적용받는다?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만 기억하면 된다. 중대재해처벌법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. 중대재해처벌법이 뭐냐고, 왜 처벌하냐고,
저거 생각할 때만 열받아요. 저도 이때 공청회 할 때 가서 했지만은 처벌이란 말을 왜 쓰냐고. 근데 방송에도 이렇게 하니까 중대재해법이라. 그런 법이 없잖아.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자꾸 중대재해법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런 처벌법 기분 나쁘게 여러분 알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요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간란에 알맞는 것이에요. 그럼 뭐가 있냐 법에 보니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규정 누가 한다? 이것도 시험 나왔잖아.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그럼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누가 작성해? 답은 사업주.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며칠 이내? 30일 이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. 답이 어디 있노? 이렇게 체크하면 돼. 이 컴퓨터도 여러분 이렇게 탁 치면 바로 다 120문제가 끝나면 합격과 불합격이 바로 발표됩니다. 이제 즉시 여러분의 합격과 불합격을 알 수 있어요.